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 관리, 질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환자들의 뭐 치료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결국은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병원 경영이나 효율에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질 관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의료 관련된 질이 좋아지냐 높아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조건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쉬운 이용이 가능하고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은 쉬운데 잘 보시면 무엇을 이제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 의료라는 거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 혹은 의료에 대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웠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의료 행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게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거기에 뭐 재활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 그랬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예방이든 뭐 재활이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일단 아파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서 온다면은 그 사람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 경과를 보겠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뭐 예방하고 재활은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치료일 것 같습니까? 뭐 진단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의료 서비스, 뭐 의료 의원이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요. 왜 진단이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그것에 맞는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단에서 틀려버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작게 끝낼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의료 사회에서의 이 의료에 관련된 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진단기기 구매하는 데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치료하는 기기인가요? 아니죠. 다 진단기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술이나 이런 데가 발달을 하고 그러한 이제 고가의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요. 자, 진단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위양성이니 뭐 이런 뭐 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쉬운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용어를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사람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맹장이라고 칩시다. 맹장이 터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나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겠죠. 진단을 했는데 단순히 배에 가스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별거 아닌 걸로 진단을 했죠. 제일 위험한 게 이러한 방식이죠. 실제 질병이 있는데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것. 그러니까 오진이죠. 오진을 한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이상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겠죠.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해요. 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질병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자, 질병이 있는 경우에 검사 진단을 해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정확히 보는 거 있고 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병이 있는데 제대로 못 봤다. 오진이요. 최악이에요, 그거는.
이건 제대로 못한 거죠. 반면에 질병이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확률이 등장하죠. 나머지 두 개 뭐예요? 질병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몸이 이상하게 아픈 것 같아.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질병이 실제로 없어요.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만 맹장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질병이 있다라고 판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이 없는데 없다라고 판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자, 그렇게 해갖고 총 네 가지의 방식으로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질병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진단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 그러면은 실제 질병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 내가 질병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판명됐어.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다는 거,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겠습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죠. 하지만 뭐가 나타났어요?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그건 괜찮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돈 벌려고 한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안 찍고 MRI 안 찍고 이러면 돈 안 낼 텐데 돈 벌려고 한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진단을 통했지만 뭐가 안 된다? 질병이 실제로는 없었던 거야.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결국 문제를 잡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질병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의사가 뭐 나름 좋은 의미였다고 쳐봐요.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는데 환자가 불편하고 돈이 드니까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갖고 질병이 실제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만약에 진단을 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질병의 유무 관계와 검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검사가 이제 있다, 질병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질병이 없더라도 있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위험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뭐 환자들이 돈을 더 쓴 건 좀 열받겠지만 자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도 검사하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혹시나 있을까 봐 있는데 없다고 판명을 낼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확률이 90% 이상이지만 그래도 이 검사 저 검사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만약에 혹시나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하는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환자들한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비용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자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또 이제 마찰이 일어나죠. 환자들은 뭐냐면 병이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좋아. 그런데 내가 쓴 돈이 그때부터 배가 아픈 거야. 없는 거에 원래 감사해야 돼요. 검사했을 때 여러 가지 비싼 검사를 했지만 질병이 없는 걸로 나왔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원래 환자들도.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사기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서 이제 애매하죠. 예, 그거를 이제 환자의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으면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야 되겠는지 이건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잡아내는 것. 자, 이런 거가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진단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사람의 그 느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의료라는 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해봤는데 이런 거야 말이 안 돼. 그거는 돌팔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아니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뭐 MRI를 촬영을 하고 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러한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팩트죠. 어떠한 팩트에 근거를 해서 사실에 근거를 한 진단이 진행을 돼야 되지. 내가 해봤더니만 여기 눌러보면 이런 거야 이런 건 다 사이비에 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만 의사인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치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이에요. 지금 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적절한 치료예요. 잘 단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완벽한 치료, 질이 높은 치료 이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자,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갔어요. 아파서 갔는데 1,000만 원 들이면은 완전히 깨끗이 날 수 있어. 하지만 뭐 10만 원만 들이면도 거의 문제없이 다 나요. 그럼 뭐가 더 적절할까요? 1,000만 원짜리 수술이 적절한 걸까요? 10만 원짜리 수술이 적절한 걸까요? 여기서 보건의료에서 얘기할 때는 10만 원짜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건의료 시스템에 들어갈 때 환자를 100% 낫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전체적인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병원 행정이라든지 병원 경영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개념이 교율성이에요. 얼마나 교율적으로 하느냐. 경영이나 행정학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런 게 꼭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1,000만 원 치료가 당연히 좋아요. 10만 원짜리 치료보다. 하지만 너무 비싸죠. 적절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짜리로도 1,000만 원어치는 안 되지만 1,000만 원에 만약에 90%를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치료가 굉장히 적절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 중에서 적절한 치료라는 거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어떠한 가격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가면은 뭐 완치시키고 뭘 해주고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수술의 성공률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얘기는 의사들이 할 얘기들이고, 자, 우리들이 하는 뭐 여기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는 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격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건 뭐 나중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공공보험 제도라든지 뭐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엮어서도 뭐 적절한 수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거 복잡한 거 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개론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짧게 하잖아요. 한 5주 정도에 입학하기 전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쉬운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버스를 5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몇 번 타고 이런 건 쉬운 이용이 아니죠. 혹은 병원에 왔는데 접수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쉬운 이용이 아니죠. 예. 예약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어려운 이용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이용이라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나중에 다시 묶어서 설명할게요. 이런 것을 쉬운 이용이라고 해요. 이 쉬운 이용에 또 뭐가 들어가요? 가격 같은 경우도 들어가죠. 환자 입장에서의 어떠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거리상의 뭐 가까움이나 뭐 이런 것들, 물리적 거리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심리적 거리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어떠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지속이 돼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는 뭐 팔로우업 치료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요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정확한 진단에 근거를 한다. 진단의 근거에서
서비스를 준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의료인들 입장이죠. 예,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적절한 치료라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적절한 치료라는 것은 치료를 행하는 의료인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가라든지 보험 체계가 연계되어 있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거기다가 환자, 소비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쉬운 이용이라는 거는 환자적인 이용자 측면에 관련된 이야기고,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의 입장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각각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보건의료의 그 주체들이 있겠죠. 그 주체들의 같이 엮여갖고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제가 그 관계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단어의 의미만 지금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접근 용이성이죠. 의료 퀄리티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가 접근 용이성을 첫 번째로 둬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용이성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가 지리적 접근성, 두 번째가 경제적 접근성, 세 번째가 시간적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리적 접근성은 뭐예요?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다. 병원이나 의원이 우리 집에서 가까워야 돼. 막 엄청나게 멀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뭐 도서 지역에 산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있었죠. 배운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배우면 이게 딱딱 나와야 돼요. 원래. 무엇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리적 접근성의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뭐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오지라든지 뭐 섬이라든지 뭐 소규모의 섬이라든지 이런데, 그게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 오히려 지리적 접근성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코딩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리적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 접근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접근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얼마나 접근하기 쉽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브랜드가 경제적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경제적 접근성이 좋습니까?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경제적 접근성이 좋겠죠. 자전거가 경제적 접근성이 유리하지 오토바이가 경제적 접근성이 유리하지는 않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쉽게 경제적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뭐 싸다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경제적 접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무런 퀄리티가 좋아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 버리면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퀄리티 좋아요. 좋은데 뭐가 나쁘다?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 유럽 국가 혹은 주변에 있는 국가 중으로 치면 캐나다에 비해서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사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경제적 접근성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죠. 장벽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뉴스 봤을 텐데 그랜드 캐년에서 대학생이 뭐 이렇게 뭐 촬영하다가 놀러 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랬을 때 그 시체를 운구해서 오는 비용만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 뉴스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 시체 보관하는 게 길어질수록 한 3억, 4억,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뭐 모금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본인이 놀러 가서 죽었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금해야 되냐. 이런 말까지 있었죠. 그 정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험 체계 안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비쌉니다. 자, 이런 게 경제적 접근성이에요. 반면에 미국하고 한국이나 미국하고 캐나다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제 NHI 국가예요. 근데 캐나다는 말만 NHI지 거의 NHS처럼 세금화돼서 운영되는 국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료입니다. 캐나다는.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그 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별 경제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된단 말이야. 그 보험료를 못 내고 있으면 그동안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을 하죠. 자, 이런 게 경제적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 예. 자, 세 번째는 시간적 접근성. 자, 이 시간적 접근성은 무슨 얘기냐? 외국하고 한번 이게 나중에 이제 보험제도를 통해서 하겠지만 외국하고 한번 할게요. 이건 그냥 말로 듣고 그냥 이번 이제 개론 시간에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본 수업 때 이런 거 그때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 이게 그거구나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세상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전 세계 보건 이제 의료에서 이제 그 뭐죠? 돈에 관련된 시스템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NHS, NHI, CSM. 그러니까 CSM이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사보험 제도죠. 뭐 이렇게 하는 미국 대표적인 국가 미국.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공공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NHI 아니면 NHS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NH는 똑같죠. National Health, 그래서 국가 뭐 보건 시스템이요. 그런데 S 해갖고 서비스냐 아니면 I라 해서 인슈어런스냐 이거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NHS의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영국은 뭐예요? 내가 의료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요. 보험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료예요. 좋구나. 아니죠. 어디서 뜯어요? 세금에서 뜯어가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죠. 뭐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무료로 하거든요. 그러면 영국이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무료예요. 그렇죠? 무료고 세금에서 알아서 보건세를 뜯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짜다 보니까 어때요?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라고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용을 하겠죠. 막 이용을 안 하더라도 뭐가 발생합니까? 막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발생을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아주 아껴서 쓰겠죠. 아주 아껴서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에 들어갈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80만 원에도 쥐어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80만 원에 운영하려고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의료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GP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해서 GP가 뭐냐면 제너럴 피지션이라 그래갖고 일반 뭐 공중보건의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각 동네별로 의사들이 있습니다. 자, 의사들이 있어서 그 의사들이 관리하는 지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바로 못 가고 그 GP 사무실 그 의원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선 거기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직이에요. 거기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문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상급 뭐 종합병원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판단을 해.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봤을 때 죽지 않아. 기다려. 그러면 못 넘어가요, 실제로. 수술 받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면 못 넘어간다니까. 예. 그러면 뭐예요? 그걸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에 내가 만약에 뭐 손가락 하나가 덜렁덜렁 뭐 해갖고 갔다고 바로 수술해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요? 바로 앞에 죽을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 잡고 기다려 이런 식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접근성에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한국은 의료 서비스 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게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료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예약을 하던 뭘 해서 가든 간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20분 정도 기다려도 오래 기다린다 그랬죠. 엄청 빨리 하는 거죠. 영국 같은 나라에는 보통 5시간 이렇게도 많이 기다립니다.
왜요? 딱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을 시키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어떠한 수술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대기자 순번 때문에 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3년을 기다리고 이건 기본이고 2, 3년 기다리는 거는 긴 경우에는 뭐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5년 7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실제.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갖고의 시간적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 접근성은 가깝지만 시간적 접근성은 멀어지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접근 용이성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 중에서 요런 게 이제 같이 가요. 그래서 경제적 접근성도 좋고 시간적 접근성도 좋은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경제적 접근성이 매우 좋은 어떠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있고 반면에 시간적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고 이거는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죠. 어떠한 IT의 혁신을 통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따로 노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당연히 그럼 오래 기다려야 돼. 반면에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 용이성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 근처에 있구나. 오래 기다리지 않는 거랑 가격은 그렇구나.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한번 제도로서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제도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아주 유리한 게 하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굉장히 중간에서 잘 운영이 되는 국가예요. 이게 신기한 스타일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수업 시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분쟁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도 꽤나 접근성이 좋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요새는 중증 질환도 많이 커버가 되죠. 그리고 시간적 접근성은 아주 유리하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기보다 원래는 애매한 시스템인데 현실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이상적으로 잘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지리적 접근성도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접근 용이성이고요. 질적 적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퀄리티에 관련된 적정성인데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걸 해요. 적정성 평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단어와 적정성 평가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에 의해서 어떠한 이 사람들이 진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느냐 하지를 않느냐는 누가 평가합니까? 환자가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이런 질평가를 하는 곳은 딱 한 군데요. 어디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심사평가원. 그래서 심평원이라고 보통 약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평원이 뭐냐 그러면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내가 연결시켜 놨구나. 표현을 할게요. 자, 심평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시스템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면은 그 옆에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면은 일명 적정성 평가 써 있는데 뭐냐면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환자들이 직접 내는 돈이 만약에 10만 원 중에서 한 2만 원 있으면 8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8만 원이 주세요 한다고 바로 주지 않아요. 얘네들이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 적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과잉 진료를 했는지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심사를 하죠. 평가를 하죠. 이것을 적정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고 니네들은 8만 원 받아도 되겠구나. 뭐 이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를 통해 갖고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일명 원래는 요양기관이고 이제 의료기관들한테 이제 요양기관들한테 이제
그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적정성은 결국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들이 얘네들이 의료 서비스가 퀄리티가 좋구나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겁니다. 판단 못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정성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가 좋은 의료 서비스가 들어갔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정하냐, 적당히 했느냐, 쉽게 해서 가격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니네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이 팔 부러진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MRI도 찍고 CT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적정한 치료 진단이요, 아니면 과잉 진단이요? 누가 봐도 과잉 진단이죠.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왜 팔이 부러졌는데 MRI를 찍느냐? 단순하게 팔이 골절이 됐다면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MRI, 엑스레이, CT 다 그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분쇄골절로 일어나 갖고 그게 뭐 근육에 어떠한 박히고 파손, 그러면 MRI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금이 갔다라든지 그랬을 때 엑스레이로 찍어 갖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MRI를 찍었다 그러면은 과잉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잉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8만 원 주세요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 MRI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4만 원만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적정성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이 그 가격에 맞느냐. 자, 무슨 얘기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법니까? 예. 최대한 무엇인가 검사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눈 감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 과잉 진료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환자보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은 환자도 돈을 좀 내서 그렇겠지만 가장 크게 이걸 싫어하는 거는 보험공단이 싫어요. 왜냐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얘네가 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는 데가 어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심평원이라는 데가 있구나. 걔네들이 무엇을 하지? 이런 거를 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개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정규 수업이 아니라 굉장히 맛배기식으로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반적인 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지속성.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자, 좋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오지를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은 의료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죠? 백신 맞죠? 이게 뭐예요? 아파서 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돈이 그러니까 두 가지 뭐냐 그러면은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어떠한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좋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아서 좋고 첫 번째. 그리고 건강보험 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은 치료에 관련된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이고 뭐 의료기관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방이 된다라면은 일단 아프지 않아서 좋고 또 돈도 아껴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자,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다음에 진단 및 치료 같은 것도 단기간, 단순하게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연계가 돼서 돼야 되고 재활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건강 문제라든지 이러한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질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 및 치료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토리라는 걸 가지고 하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죠. 쉽게 해서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의 병력을 계속 봐가면서 어떠한 지속성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했을 때 딱 하고 사탕 하나 사 먹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 전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지속성은 조금 더 예방적인 측면 제가 더 할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PPT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